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서를 살펴보고 옛 음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상가요록, 수은잡방, 그리고 도문대작, 귀합총서, 시전서, 그리고 임원 십육지, 그리고 양주방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면 우리 그 내용으로 상가요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요록은 우리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우측에서 길게 해서 우리 쭉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좌로 이렇게끔 쓰여져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가요록에 우리 쓰여져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크기는 마음대로 하되 삼면을 막고 종이를 발라서 기름칠을 하고 남면 쪽은 모두 창문 살창을 만들어서 종이를 바르고 기름칠을 한다. 온돌 구두를 놓되 연기가 나지 않게 하고 온돌 위에 한자반이면 한 45cm 정도 되죠. 가량의 흙을 쌓고 봄 채소를 심는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따뜻하게 하고 바람이 들지 않게 하되 날씨가 몹시 추우면 편비내를 두텁게 넣어서 덮어서 창을 가리고 날씨가 풀리면 즉시 치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날마다 물을 뿌려 주어서 방 안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축축하게 해줘서 흙이 하얗게 마르지 않게 한다. 또 굴뚝은 벽 밖에 만들고 가마솥은 벽 안쪽에 걸어놓고서 아침 저녁으로 가마솥에서 나는 수증기가 방 안을 두루 퍼지게 하게끔 건조하지 않게끔 했던 선주의 그러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상가요록이다라는 거. 그래서 상가요록에는 다양한 그러한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요리서인 상가요록의 번역을 지금 한복녀 선생님이 현대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85종의 조리법이 수록이 되어 있다. 여기에 현대문으로 바꾼 그러한 책에 보면 275가지 중에 한문 선생님이 한 185종의 그러한 조리법을 다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술 빚는 법에서부터 장 담그기, 그리고 김치 담그기, 재료 저장, 그리고 곡물 음식과 반찬 만들기 등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 현존하는 고조리서 가운데 최고의 책이다. 그래서 조선 초기 음식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쓰여지고 있다. 의관 전순위에 의해서 쓰여진 생활과학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순위는 조선 초기 세종부터 세조 때까지의 그런 의관으로 봉직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과 생활에 관한 당시의 기술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식료 찬요의 저자에서 음식과 의학에 통달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의방 유치를 공동 편찬했다. 그래서 당대 가장 권위 있는 의사이자 식품학자가 바로 전순이었는데 이 전순이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상가요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법과 더불어 음식의 조리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동절양채 외에도 연잎을 위아래에 깔아 띄운 연화주, 그리고 상수리를 가루내어 고두밥과 섞어 빚은 상실주, 백고추로 담근 이화주 등의 술 빚는 방법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러한 68가지를 비롯해서 장 담그기, 식초 만들기, 국수, 만두, 식혜, 죽, 떡, 그리고 식품 저장법 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문여 선생님이 현대문으로 출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절양채다 그러면은 겨울철에 채소를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 외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가요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당시의 농업기술과 함께 술 빚는 법, 음식 조리법, 식품 저장법 등이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농업 부문에서는 농상지표의 그런 축소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라고 해서 술 빚는 방법,
그래서 66가지를 비롯해서 장과 김치, 식혜, 침체, 김치죠. 이런 등 총 230여 종의 음식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온실 재배에 관한 기록이 또 되어 있는 것이 상가요록입니다. 그래서 동절 양채편, 겨울에 채소 키우기라고 해서 겨울에 채소 키우려면 어떻게 밖에서 그냥 노지에서 키우면 다 얼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그 온실 재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온실 재배에 대한 기록이 세계 최초로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상가요록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그러한 조리 부분을 살펴보면, 자, 술 제조법, 그리고 각종 조리법, 그리고 27가지의 채소, 과일, 생선, 육류의 보관법 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채소와 술, 초, 지게미, 밥을 넣어서 만든 고대 김치류 등의 총 37가지 종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각 김치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보관법 등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고조리서가 상가요록입니다. 그리고 즙저라고 해서 가지, 그리고 오이, 밀기울, 누룩, 소금, 밀가루, 술 등을 만들어서 같이 넣은 그러한 즙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생파김치, 송이김치, 그리고 생강김치. 자, 생파김치는 파와 소금, 쌀밥으로 또는 조밥으로 같이 넣어서 만드는 김치입니다. 송이김치는 송이루, 그리고 동화에 당나무 잎,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김치. 생강김치는 생강과 소금, 술 또는 술지개미와 쌀밥을 같이 넣어서 만든 그러한 김치를 우리가 생강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식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식혜는 7종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동물성 식품을 삭힌 식혜법이 예전부터 발달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회, 양회, 접피식혜, 그리고 도라지 식혜, 죽순 식혜, 꽁 식혜, 원미 식혜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회는 물고기에 쌀밥, 소금, 그리고 끓인 소금물, 거기에 밀가루를 같이 넣어서 만든 것을 어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에는 우양과 후추, 소금, 쌀밥, 누룩, 거기에 꿩고기 또는 닭고기를 넣어서 만든 것. 그리고 저피식혜는 생돼지 껍질에 소금, 쌀밥, 후춧가루, 누룩을 넣어서 만든 식혜. 그리고 도라지 식혜는 말 그대로 도라지, 죽순은 죽순, 그리고 꿩은 꿩으로, 그리고 원미식혜는 원미죽으로 만든 식혜. 근데 원미식혜에는 물고기가 들어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계량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다양한 술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면 장 제조법에 관한 19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그러한 고조리서다. 그래서 우리 시와 매주라고 해서 독특한 장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고 청장과 청시 등 그런 장이나 시에 물을 여과시켜서 만드는 고대의 간장 제조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간장을 담그는 전통적인 방법을 찾고자 할 때는 상가요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 볼 책은 수은잡방입니다. 자, 수은잡방은 조선 초 1540년경에 그 탁천공 김유에 의해서 저술된 그런 요리책이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그런 식생활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해서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수은은 격조를 지닌 음식 문화, 그리고 잡방은 여러 가지 방법, 다시 말해서 풍류를 아는 사람에게 걸맞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술과 요리에 대한 그러한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고조리서가 수은잡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그 격조를
그러한 지닌 그런 음식 문화를 우리가 수은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사대부들의 음식관, 음식에 대한 생활관이 사상이 깃든 우리나라의 전통 요리법이 기록된 그러한 고조리서가 수은잡방이다. 자, 구성은 상하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 담그는 법, 음식 만드는 법 108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안동 지역 사람층의 그러한 식생활을 위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다. 고향에서 어버이를 섬기고 봉제사와 접빈객 등 그러한 가문의 일에 전념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내당의 일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을 책에 옮겨 놓았다. 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욕심을 함부로 부리지 말며 생색을 줄이고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바깥 출입을 삼가야 할 4가지 경우가 있으니 바람 사나운 날, 그리고 큰 비 내리는 날, 더위가 기승인 날, 추위가 매서운 날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술에 관한 내용과 음식 조리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술 빚기에 관한 60개의 항목이 있다. 그래서 상권에는 주류로 그런 삼해주, 삼호주, 벽항주, 만전향주, 두강주 다양한 술 만드는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학원에는 주류로 삼호주, 이런 오정주, 송엽주, 포도주, 애주, 한국학주, 이런 상하로 나눠서 술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장은 12항목으로 되어 있고, 김치는 15항목, 그리고 식초류는 6항목으로 해서 초제조 과정을 소개하고 5,000가지 그런 조리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채소의 저장법, 그리고 식품 가공법 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각 항목의 재료 사용, 그리고 조리 가공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동치미 담그는 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세하냐면 정 2월에 찬물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큰 것은 갈라서 토막을 내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독에 담는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소쿠라지게 끓여서 차게 식히면 무 한 동이마다 물 3동이씩을 부어서 두었다가 익으면, 우리가 쓴다는 것은 익으면 이제 먹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도주 제조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를 짓이겨 놓은 다음에 찹쌀 5대로 죽을 섞어서 독에 담아두고 맑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쓴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유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유방이 좋은 암소로 하여금 유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유방을 씻고 유즙을 받는다. 젖을 짠다는 거죠. 우유가 익으면 오지 항아리에 담고 본 타라가 작은 그런 잔 한 잔에 섞어서 따뜻한 곳에 놓은 다음에 두껍게 덮어서 우유를 만들었다. 밤중에는 나무 막대로 찔러 보아서 누런 물이 솟아오르면 그 그릇을 시원한 곳에 두고 타락이 없으면 탁주 한 주마리를 넣어도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 타락을 넣을 때 좋은 식초를 조금 같이 섞으면 더욱 좋다라는 기록이 수은잡방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도문대작입니다. 자, 도문대작은 우리 팔도 식도락 기행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팔도의 그러한 식도락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균의 도문대작은 1611년도에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팔도 명물의 그런 토산품과 별미 음식을 소개한 책이 도문대작입니다. 팔도의 그런 별미를 소개해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45권으로 되어 있고 12책으로 구성된 성소부부고라는 큰 책의 한 일부이다. 자, 17세기 상류계층의 식생활과 향토의 명물을 일별하고 그리고 별미 음식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자료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에 부귀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경계하여 지나치게 음식 사치를 말아야 한다. 절약하지 않고 마구 먹으면 부귀영화가 항상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 구성된 그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병의류는 11종, 그리고 과실류는 28종, 그리고 거기에 뭐 배 5종류, 감귤 6종류, 감 3종류 이러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허균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서 형조 판서와 의정부 참판을 지낸 그런 벼슬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은, 이 도문대작은 허균이 바닷가로 이렇게 귀향을 갔을 때 쓴 그런 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귀향지에서 이렇게 거친 음식들, 아무래도 예전에 먹던 그런 궁궐에서 집에서 이렇게 먹던 그러한 음식이 아니고 유배를 가서 귀향을 가서 먹다 보니까 거친 음식을 먹게 되겠죠. 잘 차려진, 잘 조리된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회상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쭉 적어 놓은 그런 책이 도문대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병의류 11종, 채소와 해조류 21종목, 그리고 어패류 39종류, 그리고 조수육류 6종목, 또 기타 뭐 술이나 꿀, 기름, 약밥 등을 쭉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면 웅장이나 아니면 표태, 동미, 녹설 등 쭉 해놨고 해수 종류 47종. 그래서 웅어나 청어, 뱅어 이런 지방에 따라 잡히는 시기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소채류, 채소는 21종류. 그리고 김치는 죽순회와 산계저 2종류를 기록을 해놨다. 그리고 서울의 시식의료서에서 떡을 중심으로 계절별 음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떡에 그런 부재료에 쓰였던 그런 재료들도 함께 기록을 해 놓았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산지를 함께 해설을 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 도문대작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 내용으로 보면 우리 방풍죽은 강릉, 서기병은 표온사 뭐 이렇게 해서 지역명을 따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러한 팔도의 그러한 별미 음식들을 지역과 함께 표시를 해 놓았다라는 거. 그리고 경상우도의 상인이 전복을 말려서 꽃 모양으로 오리거나 얇게 저미는 화복을 만드는 기술에 능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다. 그리고 방풍나물은 호불호가 갈려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방풍나물을 끓인 방풍죽이라고 해서 한번 먹으면 달콤한 향기가 입안에서 사흘을 간다는 방풍은 평양의 냉면, 진주의 비빔밥 등과 함께 팔도의 대표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평양의 냉면은 우리 이 앞전에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진주에 그런 비빔밥 가면 비빔밥을 먹게 되면 이런 방풍나물을 같이 사용해서 그 향이 산초와 비슷한 그런 향이 나는 음식, 그리고 강릉의 해안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방풍으로 끓인 것이 아니면 그 맛이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방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병유류에서 소개한 그런 대만두, 보만두라고도 불리고 자잘한 만두들을 거대한 만두피에 한 대 넣고 다시 한번 복주머니처럼 묶은, 그래서 우리 그 궁중 음식을 먹어보면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평안도 의주 지방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대만두를 잘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 음식은 한성, 지금 서울이죠. 한성과 경기도에서 우리가 있는 그런 음식의 종류, 그리고 재료들을 쭉 기록을 해 놓았고,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제주,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로 구분을 지어서 해놨고, 또 강원도, 그리고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로 해서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 팔도뿐 아니라 해역에 따라서 수산물의
특색도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동해에서는 연어, 가자미, 대구, 도루묵, 고등어, 서해안에는 숭어, 황석어, 우리 소라, 대하, 곤쟁이, 조기, 밴댕이를 얘기를 하고, 남해에는 홍합이나 대구, 김이 생산되어서 연안에서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한 젓갈 그리고 포 등의 수산 가공물이 발달했다라고 도문대작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 노루, 꿩, 닭 등의 육류와 고사리, 아우, 콩잎 이러한 채소류는 전국에서 나는 것이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귀합충서입니다. 자, 귀합충서는 순조 9년 여성 실학자이자 인 그런 서유구의 형수인 빙어각 이씨가 아녀자를 위해서 엮은 그런 가정생활 대백과 사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빙어각 이씨가 기록한 가정생활 대백과 사전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일 뿐 아니라 순 한글 고어체로 쓰여져서 국어 국문학적인 가치 또한 뛰어난 고조리서가 귀합충서입니다. 귀합충서의 그런 서문에는 이 책을 쓴 이후로 그저 자신이 모든 글을 보고 그 가장 요긴한 말을 가려졌고 혹은 따로 자기의 소견을 덧붙여서 책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것을 정리해 집안의 딸들과 그리고 며느라기들에게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응급처치까지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구성을 보면 주식이 그리고 뭐 김치류는 어떻게 하고 봉임축, 상가락, 청란결 그래서 태교나 응급처치 방법 술술하게 해서 삿땡기울이나 말을 내쫓는 민간 풍습도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주식이 상가락, 청란결, 술술학 쭉 있어 우리는 농작가, 원해, 장 담그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기를 쫓아내는 방법 등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정영환 선생은 머릿말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65년 전 슬기롭던 빙어가 이씨의 손에 이루어진 귀합충서를 요즘 말로 옮기며 공부가 얕은 필자는 여러 가지 느껴움이 많았다. 그분의 높은 슬기와 아름다운 감성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구절구절이 많았다. 맛깔스러운 음식, 차, 어여쁜 물들이는 솜씨, 수놓기, 품스러운 매듭하며 꽃을 가꾸고 학을 기르는 대목들에서 느껴지는 운치는 우리나라 안악내의 멋을 나에게 느끼게 하여 주었다.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도 이런 피가 흐르고 있으니 깜냥 모르는 자랑에 느끼게도 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철학이 담긴 고조리서의 꽃이다. 음식을 대하는 사대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 힘듦이 다소를 헤아리고 저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대덕을 헤아려 섬기기를 다할 것이다. 마음에 과하고 탐내는 것을 막아 법을 삼아라. 좋은 약으로 하라. 형상의 괴로운 것을 고치게 하라. 도업을 이루어 놓고서야 이 음식을 받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아름다운 조리 이름을 쭉 지어서 진달래술 두견주라고 해서 기록을 해놨고 약과 승기약탕 등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에 볼 고조리서는 시의전서입니다. 자, 시의전서는 19세기 말엽 조선 말기에 그런 요리책으로 지은이는 미상입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19년 상주군수 심한진이 상주의 방가에서 한 요리책을 베껴둔 필사본이 그의 며느리인 홍정여사에게 전해져고 작가는 미상입니다. 이 책은 조선 말기에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정리해 놓은 그런 고조리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은 술빚기 그리고 한국 요리의 그런 귀중한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상도식, 곁상, 오첩반상, 칠첩반상, 구첩반상, 술상, 신선루상, 인매상 등의 그런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다. 기타로 여러 가지 고조리서가 있어요. 뭐 임원십육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학지, 뭐 애원지, 전공지, 정조지 해서 다양한 그러한 책들이 고조리서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내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한번 보시고 또 주모살림 경제는 우리가 또 한번 살림경제 업그레이드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런 고조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청장관전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에 대해서 기록을 누가 했는지. 그래서 1924년에 이용기가 했고 이러한 그 임원 16지를 토대로 해서 저자가 편찬 당시 새롭게 등장한 음식의 조리, 가공법을 더해서 편집한 조리서다. 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한복녀 선생님이 현대판으로 출판을 하였다. 해서 조선요리제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장안에 지가를 올린 요리 바이블이다. 요리 우리 그 최근에 나오는 그런 요리 제법 만드는 방법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가장 잘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책이 바로 조선요리 제법입니다. 그 내용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전통 음식에 대해서 구성해 놓은 그러한 방법 책자에 나와 있는 목차와 거의 유사하게끔 기록이 잘 되어 있는 책이 바로 뭐다? 조선요리 제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방은 술 빚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양주집은 우리 이러한 여러 가지 전통주에 대해서 주방문도 있다라는 거 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주차는 김치에 고추를 쓰고 있는 이러한 것들 작자는 미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졸서 중에 내가 가장 최근에 있는 책 중에 참고하겠다 그러면 조선요리제법을 읽어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고조리서를 오래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4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앞에서 했던 내용 우리가 기억나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 상가로 수훈잡방, 도문대작, 귀합청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조선요리제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